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서울의 5개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각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낮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진료 공백이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이곳 서울대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0명의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 의사 수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오늘 새벽부터 병원을 떠난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전공의들이 떠난 세브란스를 비롯해 그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이 사직해 오늘부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각 병원들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때에 비춰봤을 때 수술, 입원, 외래 진료가 30에서 50% 정도 축소될 수 있고 대학병원 교수들과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 인력 등으로 2, 3주 정도 버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이 전공의 회의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걸로 보입니까? 네, 전공의 협의회는 오늘 정오 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 각 병원의 그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향후 집단행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로 온라인 회의로 의견을 모았던 전공의 협의회가 병원을 떠나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면 회의를 하는 만큼 이번 임시총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이번 주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하고 조만간 전 회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SBS 박지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가 많아 세브란스 병원은 온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한 환자는 병원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간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파업이라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2차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로 구급차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을 다 정해서 구급차로 보내야 된대요. 계속 지금 바쁘잖아요. 이래도 누가 내보내냐 바빠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만 영향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외래 진료에도 연쇄 영향을 줬습니다. 진료를 보는 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 초진 경증 환자부터 진료 연기 사례가 잇따른 겁니다. 통증 아사에 조금 전 담당자가 전화와서 전공의 파업으로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고.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오늘 수술의 10%를 미뤘던 삼성 서울병원에선 내일 이른 건 약 30%가 미뤄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입원이 미뤄졌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분만해야 하는 고위험 임신부들도 민간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원론적인 말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제네바 선언을 지켜달라며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고 정부에겐 환자 의견을 살펴서 정책을 세워달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전국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유력한 병원 여러 곳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겐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란 진료 유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집단 이탈을 예정한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태구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선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경찰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행동 주동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국군 수도병원 등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평일 진료는 한 이제 8시 정도까지 연장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외래 진료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하는.
또 집단행동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전국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진료까지 지장을 받을 경우엔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의료공백 위기대응 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의료 현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환자 안전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개원의 10% 안팎이 파업에 참가한 반면 전공의들은 80%가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의대생들도 국가시험 거부로 동참했습니다. 사명과 하나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학 의료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체를 통해 2000년과 2014년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당시엔 의료계 뜻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때엔 모두 5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실형 선고를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014년엔 원격 의료 추진이 갈등이었는데 파업 참여율이 개원의 21%, 전공의도 31%에 그치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되풀이되는 집단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의사들은 진짜 아픈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픈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화가 나죠. 자기네들이 어떤 가진 거에 대한 직권을 행사한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이기고 지는 문제로 흘러가는 사이 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